안녕하세요. 뷰티의 봄입니다. 오늘은 수지 눈썹 원데이에서 찍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볼 텐데요. 먼저 제가 항상 시술할 때 1차제 닦아내고 나서 하는 스크래치 부분입니다.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시술, 지금은 수지니까 상관은 없는데 엠보를 할 경우에는 이 터치에서 세지게 되면은 저 부분에 색소가 들어가서 엠보 사이사이에 점점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피부를 살짝 상처만 낸다는 기분으로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터치가 고르게 잘 돼야 나중에 엠보를 하던 여기에 수지를 들어가던 고객님께서 통증을 훨씬 덜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 터치가 안 들어간 부분은 이제 시술할 때 그 부분은 고객님이 좀 아프다고 하실 수 있어요. 눈 앞머리와 눈썹 앞에 중앙선을 그어주고 눈썹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제를 바로 도포하는데요. 눈썹 털 아래 사이사이까지 모두 꼼꼼하게 칠해 주셔야 통증 제어가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랩핑을 하고 3분에서 5분 정도 두었다가 시술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원데이 신청해 주신 원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솜으로만 닦아낼 때 디자인이 무너질까봐 미처 못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데이 때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처음에 너무 지워질까 겁내지 마시고 해보세요. 자꾸 하시다 보면 마커펜을 칠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도 충분히 디자인 유지하고 예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오른쪽부터 시술이 들어갈 겁니다. 텐션 주시고 꼬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텐션을 살짝 주세요. 피부를 팽팽하게 한 다음 아래쪽 디자인부터 따주세요. 꼬리 쪽부터 3번에서 4번 정도를 가볍게 반복하시면 라인을 따실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힘을 줘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꼬리 쪽 라인만 두드러지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절대 터치를 세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가볍게 반복하시면 선은 남습니다. 그래서 라인 해주시고 안에 같이 채워서 앞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색을 깔아 주시고요. 1차 깔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질층만 살짝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색깔을 뭔가 다 채우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주 가벼운 터치로 꼼꼼하게 전체를 깔아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채워가시면 돼요. 끝에서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터치를 넣어 주시고요. 듀얼 리들은 넣은 방향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꼬리 쪽을 이제 정제솜으로 닦아서 색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피부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피부층이라던가 피부 타입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압으로 터치를 했을 경우에 너무 잘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안 남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꼬리 쪽만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서 이분이 색소가 잘 남는지 아니면 잘 안 남는지 그걸 확인하고 터치 압이라던가 횟수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맞춰서 앞쪽을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저희가 되게 어렵게 따잖아요. 물론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눈썹이 비대칭이 심하거나 골격이 많이 두드러졌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장님들 디자인 잡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실 텐데 어렵게 디자인을 잡아 놓고 막상 시술할 때는 그 디자인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시술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디자인만큼은 시술을 할 때 그 선까지는 꼭 시술이 돼야 되고
아래쪽 시작이 돼서 위에까지 올라갈 때 아랫단은 조금 선명하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위쪽은 조금 그보다는 여유 있게 해도 눈썹은 예쁘게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잡아놓은 디자인 라인은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안 돼요. 반영구에서 솔직히 수지 눈썹, 뭐 머신 눈썹, 엠보 눈썹 다 채우면 채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수지를 잘 채워놓고 머신을 잘 채워 넣었어도 눈썹 모양이 안 예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썹 모양인 디자인을 제일 신경을 써서 작업을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놓은 디자인은 최대한 그 라인까지 깔끔하게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터치를 해 오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원데이 오신 원장님들한테 이 정도 했을 때 색소가 남는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닦아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정도 터치를 하면 뭐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색감이 잘 들어가요.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저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는데 색소가 남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아요. 저렇게 넣는데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세요. 디자인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라인 보시면 디자인 라인 쪽에서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딱 그 라인을 따려고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려놨던 디자인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위로 촘촘 꼼꼼하게 채워서 올라가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눈썹이 앞머리로 갈수록 터치 압이나 터치 횟수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빼는 편인데, 왜냐하면 앞쪽은 그라데이션을 주기 때문에 뒤에 하듯이 앞에를 똑같이 터치를 하게 되면 앞쪽은 좀 진하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반영구 눈썹은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뒤로 갈수록 조금 진한 느낌으로 하는 게 보기에도 예쁘고 탈각 후에도 정말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예쁘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오면 뒤쪽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터치한다기보다 살짝씩 던져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했지만 앞쪽으로 올수록 살짝 힘을 빼고, 네, 디자인 쪽은 잘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앞쪽은 좀 던집니다. 저는 이렇게 돌리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콩콩콩콩콩콩 찍지만 돌려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앞을 채운다기보다 뭔가 엉성한 것처럼 덜 들어간 것처럼 돌려줍니다. 그래도 앞머리도 디자인은 따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나면 지금 한번 꼬리부터 앞쪽까지 터치가 왔죠. 네, 이렇게 닦으면 물론 쨍하게 남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 선이라던가 안쪽에 터치가 다 들어가서 색감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지우셔도 라인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터치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고객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저는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지금처럼 고객님이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2차 터치가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니드를 바꿨거든요. 조금 전에는 라인을 따고 가볍게 전체적으로 터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그
꽃띠 니들을 사용을 해서 했고, 지금은 니들이 51P짜리 듀얼 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차이냐면 라인을 따기 위한 듀얼 니들은 되게 얇게 일자선으로 일렬로 되어 있고요. 요 51P짜리는 선은 3개예요. 뭐 보통 매그넘 니들처럼 3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이제 곱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일자선 니들, 그리고 지금 쓰는 니들, 그리고 사말, 이렇게 3가지를 주로 써요. 니들은 작업할 때 뭐 4가지 쓰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사말로만 썼었거든요. 뭐 사말로만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사말하고 듀얼 이렇게 2가지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새 터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얇은 니들로 라인 따고 한번 면 채워주고 나서 2번째 터치 들어갈 때는 이 51P로 전체를 가볍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게끔 터치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닦아주고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51P를 조금 더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빈 부분만 또 사마를 터치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들을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요.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사마리든 듀얼이든 내가 손에 맞는 것 같고 예쁘게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니들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시간이 많이 줄거나 한 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말이 됐던 듀얼이 됐던 뭐 매그넘이 됐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터치를 하면 뭐 탈각 후에도 너무 잘 남으니까요. 자꾸 많이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터치가 자연스럽고 또 자신감이 생기면 고객이 뭐 오셔도 뭐 전혀 떨리거나 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서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할로 영상에 넘어갔는데, 영상이 이제 시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편집도 했고 빨리 돌리기도 했어요. 3할은 이제 듀얼 쓰고 중간중간 빈 부분에 이렇게 터치를 넣어 줍니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색을 넣기는 했는데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이라던가, 그런 데는 이제 3할을 이용해서 가볍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요거 3할로만 거의 다 했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3할. 근데 진짜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서 마무리 할 때나 비어있는 부분 터치할 때는 3할을 씁니다. 저는 뭐 장비 뭐 어떤 니들을 써야 돼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써보고 좋으면 계속 쓰고, 써봤는데 나랑 안 맞으면은 안 쓰고,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진짜 몇 달 뒤에는 또 어떤 장비가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아마 또 바꿔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착을 해서 제가 실제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니들 저 니들 한번 다 사용해 보시면 나한테 맞는 니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터치하는 거, 절대 세게 한다고 해서 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지 눈썹 그거 뜨는 거잖아요. 뜯는 기법이잖아요. 뜯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셨던 데도 있다고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부러 뜯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니들을 넣었다 빼는 동작이 반복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뜯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지, 일부러 피부를 막 뜯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피부의 데미지도 크겠죠. 그래서 피부는 일부러 수지는 뜯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니들은 그대로 넣어서 뺀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꼬리를 할 때는 지금 보시면 당겨서 살짝 위로 밀죠. 꼬리 할 때는 저렇게 합니다. 위로 잡아서 당기고 밑으로 당기고 살짝 올려서, 위에 보시면은 눈썹 위에 뼈가 있잖아요. 그 뼈 위에다가 피부를 올려놓고 텐션을 짱짱하게 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가볍게 여러 번 터치를 해요. 저기를 막 뭐 여러 번 세게 터치하면은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수정하기도 힘들어요. 색을 잔잔하게 여러 번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수지를 잘하는 방법은 세게 얻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여러 번 얹어주시면 되고요. 나 근데 수지했는데 다 통탈각 됐어. 너무 세지도 않았어. 내가 지금 영상에 보는 이 정도 터치를 했는데 왜 나는 탈각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두 번, 세 번 더 터치를 해서 색감을 얹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색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그냥 멈추시는 원장님들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탈각하고 고객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색이 안 남았겠죠. 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끝났다고, 제가 항상 원데이나 수업 중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두 번만 더 터치를 해주시되, 라인 쪽 터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눈썹 중앙 부분, 그러니까 앞쪽부터 눈썹 산을 기준으로 산에서 눈썹 앞머리까지의 그 중간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라인 쪽은 되게 신경 써서 터치를 하기 때문에 탈각하고 방문을 하시면 잘 남아요. 근데 문제는 라인 쪽이 아니라 그 위에 중간 부분을 좀 터치를 할 때 덜 터치를 넣으셔서 중간은 살짝 비어 보이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중간 부위를 한두 번 정도만 더 터치를 해주시면 탈각을 하고 고객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조금은 더 색감이 남아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른쪽에서 했던 대로 처음에는 각질을 한번 열어준다 하는 생각으로 터치를 해주시고요. 이때도 보이시죠? 라인 따는 거 가볍게, 절대 세게 안 되고요. 가볍게 라인 쪽 터치하면서 그대로 색감을 찍어 올려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 터치가 들어간 꼬리 부분은 나중에 눈썹을 전체로 완성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진하게 남는 거죠. 앞에 비해서 진한 거지 정말 진하게 남기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텐션 위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해서 터치하면서 라인 쪽 깔끔하게 라인 탁탁 찍어 주시고요. 이때도 니들을 쓸 때는 정확히 들어간 방향에서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뜨지 마세요. 뜨는 순간 상처가 나요. 수지 기법은 피부에 상처를 안 내는 데미지가 적은 기법인데, 원장님들이 이거를 의식하고 뜨시는 순간 데미지가 생겨요. 자, 넣은 그대로 빼시면 돼요. 자, 니들을 저희가 사선으로 살짝 꺾죠. 그러면 그 니들 그대로 넣은 대로 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터치가 들어갑니다.
텐션을 잡을 때 손목을 너무 허공중에 띄워놓고 하시면은 나중에 손목 통증이 많이 오니까 고객님들 그 머리 쪽에 이렇게 살짝 얹어서 작업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터치는 가볍게 여러 번 얹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오른쪽에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면서는 조금 앞을 줄여 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앞머리 할 때는 살짝 색소를 던지듯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대로만 연습을 해 주셔도 아마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실까 싶어요. 눈썹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반복 동작이기 때문에 뭐 더 알려드릴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고 보여드릴 것도 가감없이 다 보여드렸어요. 뭐 영상에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넣고 이런 거 없고요. 제가 실제 시술하는 영상 그대로를 올려드린 거예요. 저 텐션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거로 만드는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원장님들의 몫이고요. 자꾸 해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영상 보고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오른쪽 했던 대로 그대로 반복 터치를 할 거예요. 아래쪽 라인을 딸 거고, 앞쪽으로 갈수록 앞을 조금 줄여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예요. 눈썹 앞머리는 촘촘하지 않게 던지듯이 작업을 해줄 거고요. 저렇게 촘촘 앞머리는 좀 촘촘하게 안 들어가요. 매미가 엄청 우네요. 자, 이 앞쪽은 이렇게 던지듯이, 저는 좀 던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랫단부터 꼼꼼하게 채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머리는 조금 덜 채우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터치 한 번 들어갔고요. 이제 한번 싹 닦아내면 진하게 안 들어갔고 세게 안 들어갔어도 한 번 작업된 부분들은 다 가볍게 보시면 라인 깔끔하게 다 나와 있죠. 네, 영상으로도 뭐 선명하게는 안 보여도 지금 라인까지 다 남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좀 빈 부분은 사마를 이용을 해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렇게 51P를 이용을 해서 면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반복입니다. 51P로 작업을 하던, 아니면은 아까 제가 1열로 되어 있는 꽃띠니들 15P짜리로 작업을 하던,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닦아가면서 고르게 색을 채우는 걸 보시면 돼요. 뭐 닦지 않고 그냥 하셔도 뭐 원장님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상관은 없지만, 저는 조금 중간중간 이렇게 채우고 나서 한 번씩 닦아서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빈 데를 좀 더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머리 살짝 던지듯이 체크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부드럽게 색깔 좀 깔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2차제를 발라놓고 이 상태에서 조금 앉으시게 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을 본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들어가서 터치를 한번 하는데, 이제 왼쪽에 2차제가 작용할 때까지
조금 빈 부분 다시 오른쪽을 체크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때는 빈 부분, 지금은 이제 원데이 오신 원장님한테 직접 터치를 해보시라고 니들 터치 하시는 중이고, 수지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꼼꼼하게 채워줘야지 결과도 좋은데, 이게 막상 해보기 시작을 하면 사실 다른 기법보다 유지 기간이라던가, 그리고 관리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피부의 데미지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기법들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지로 피부에 자극이 없이 넣어주는 거 연습만 되신다면 아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눈을 좀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 디자인에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계속 찍으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 넣은 디자인을 제대로 따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빈 곳을 니들을 이용을 해서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빈 곳을 정확히 보고, 여기를 조금 더 터치를 더 넣어야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더 넣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색이 깔리겠죠.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랑 틀리니까 여길 더 넣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시 고객님을 이제 앉으시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제 더 비어 보이는 부분은 사말로 가볍게 터치를 들어갑니다. 잘하고 계세요. 저희 여기 원데이에 오셨던 원장님이신데, 이제 빈데 찾아서 넣기. 이 앞쪽 털도 제껴서 그 안에까지 빈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넣어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네. 이제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마무리로 한번 가볍게 터치를 또 해줍니다. 꼬리 아이라인과 수지 눈썹 같이 작업해드린 고객님이신데요. 피부가 워낙 하얘셔서 컬러는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붉은 자눈이 있어서 최대한 양쪽 디자인을 맞춰서 작업했는데, 살짝 왼쪽 아래는 자눈이 조금 나왔고요. 수지 원데이 때 작업했던 저희 원장님이시고요. 고객님은 마찬가지로 엠보 자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살짝 자눈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눈이 있으신 고객님이세요. 요새는 사실 자눈 없는 고객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대한 커버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고객님은 유명 성형외과에서 반영고를 하셨는데 너무 진하고 꼬리 쪽이 너무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거 전 사진이고요. 5번 제거가 된 상태에서 시술 직후, 그리고 탈각 후 사진까지 있습니다. 눈썹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셨었어요. 준비한 수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하기까지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델로 해주셨던 모델분의 시술 전 동영상과 그리고 시술 직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술 직후요. 너무 예쁜 모델분이 오셔서 결과가 더 이뻤던 것 같습니다. 모델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